부담이 되는 것 같고 뭔가 되게 오버하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은 두꺼비 같은 기업이죠. 헌지부 받고 세지부 주는 LH공사. 주거복지 사업을 비롯해서 도시 정비 사업, 토지 개발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곳으로 우리나라 주거 및 주택, 토지 공공사업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다 보니 인턴으로서도 배울 것이 정말로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럼 먼저 들어가기 전에 잘못된 예시 하나 보고 갈게요. 친하게 지내는 취준생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빨리 지원동기 대충 써서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잘 썼는지 못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읽어보죠. 자, 어떤가요? 잘 쓴 것 같나요? 아니죠. 상대적으로 못 쓴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쓰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글자 수가 400자인데 400대를 때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맴매를 때리기 전에 한번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부터 보도록 하죠. 먼저 문장적으로도 엉망입니다. 너무 엉망이에요. 쓸데없는 조사 어구들도 너무나도 많아서 읽는데도 좀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장 요소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바로 내용이죠. 저는 내용 측면에서 패특 폭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자 일단 목표. 너무 추상적이고 딱히 이 목표를 세운 이유도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LH에서 실력을 기르겠다는 측면의 직무 커리어 측면도 좋긴 한데 이보다는 어떠한 역량을 기르고 싶다라고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목표를 세운 이유 또한 그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냥 주거복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한 흔적조차도 느껴지지가 않고요. LH가 진행하는 어떤 사업에 대한 이해도도 부족해 보여요. 그냥 얼버무린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보시면 LH 사업 내용에 대해 여기에서 가장 의미 있게 여기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읽으시면서 이 LH를 주택금융공사로 한번 바꾸어 보세요. 자, 잘 읽히나요? 너무나도 잘 읽히죠. 아니면 삼성전자로 바꾸어 볼까요? 그래도 잘 읽힙니다. 신기하죠? 마법 같아요. 분명히 LH공사에 쓰는데 삼성전자로 바꿔서도 읽히고 주택금융공사로 바꿔도 읽힌다. 자, 이 말은 뭐예요? 기업 이름을 바꾸었는데도 이상하게 쓸 읽힌다. 자, 이 말의 뜻은 LH 사업에 대한 이해도도 부족하고 LH에 맞추어서 굳이 쓴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야말로 LH 사업 부분과 직무에 대한 이해도도 없고 그냥 열심히 하겠다라는 태도적인 측면만 강조한 자소서에 지나지가 않아요. 그래도 이 세 가지를 고치면 나아질 것 같은데 자, 이 세 가지를 고친다는 건 그냥 다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될 거 이제는 어떻게 써야 될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항목은 딱 세 가지를 묻고 있어요. 바로 이 세 가지죠. 인턴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 해당 목표를 세운 이유, 그리고 목표를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자, 이 세 가지 내용을 이렇게 단락을 나누어서 따로 구분한 뒤에 옆에 어떤 내용을 쓸 것인지만 아주 간략하게 기술을 하세요. 뭐 예를 들면 인턴 때 달성하고 싶은 목표는 뭐뭐다. 해당 목표를 세운 이유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세웠다. 자, 이렇게 내용만 논리에 맞게끔 아주 간략하게 채우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부터 완성해서 완벽하게 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자, 처음부터 글을 완성시키는 건 정말 글을 잘 쓰는 작가분들이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처음부터 완성하려고 하면 부담을 느끼고요. 잘 써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부담을 내려놓으시고 이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어떤 내용만 쓸 것인지 어떠한 논리를 연결 지을 것인가만 생각을 해서 아주 가볍게 내용만 작성을 하세요. 그리고 이 세 가지 포인트를 400자로 써야 되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줄여서 쓰셔야 됩니다. 핵심 어구라든지 어휘들만 쓰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쓸데없는 조사들은 다 빼시면서 과감하게 빼시면서 기술을 해보세요. 자, 두 번째 포인트.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쓰는 건 알겠는데 자, 중요한 건 뭔가요? 어떤 내용을 어떻게 쓰는가가 문제죠. 특히 이 목표, 인턴 기간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 이 목표를 어떻게 쓸까를 좀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이 목표는 다음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써볼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관점, LH공사에 관계된 경영 목표를 언급을 하시면 되세요. LH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뭐 경영 미션이라든지 목표 이런 것들이
옆에 있는 그림처럼 나올 겁니다. 네, 맞아요. 여기에 있는 경영 목표들을 그대로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져다 쓰면 약간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고작 인턴일 뿐인데 뭔가 저 목표를 쓰기에는 뭔가 부담이 되는 것 같고 뭔가 되게 오버하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주택 공급 146만 호를 달성을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뭔가 되게 오버스러운 것 같잖아요. 자,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을 해볼 수도 있어요. 242만 호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올바른 민원 응대로 수요자에게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목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둘러서 표현을 하면 되겠죠. 즉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는 어떤 사업 파트라든지 경영 목표를 보신 뒤에 이렇게 그대로 좀 차용을 하시거나 혹은 이 수치나 목표들을 본인의 언어로 약간 바꾸어서 어떻게 기여를 하면서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다.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으로는 전문성 측면에서의 역량을 한번 언급하시는 거예요. 뭐 사무나 기술 분야, 특히 여러분들이 좀 지원하시는 직렬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전문성이라는 게 있겠죠. 이 전문성 측면으로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체험 인턴은 말 그대로 관련 직무를 체험하고 역량을 개발해 나가야 되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연 과정에 어떤 포커스를 두고 자기 개발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기술을 해보시는 겁니다. 어떠한 역량을 내가 쌓아서 추후에 장기적으로 LH 공사에 어떻게 기여를 하고 싶다. 어떠한 전문성을 쌓아나가서 어떠한 역량을 키우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어떤 역량이라든지 자기개발 측면, 어떤 커리어 측면으로 어필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목표를 세운 이유. 자, 이 이유도 뭔가 까다롭지만 이 네 가지 관점으로 써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사회적인 가치 함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목표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게 뭔가 어렵게 다가올 수가 있어서 제가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도시활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나는 해당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주거민 니즈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이루고 싶다라는 목표도 갖게 되었다. 네, 이런 식으로 본인의 경험과 연결을 시키면서 자연스럽게 목표를 세운 이유를 사회적인 가치 함의 부분에서 이야기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관점으로 본인의 어떤 직업적인 목표라는 게 있겠죠. 예를 들어 나는 주거복지 혹은 도심 정비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이쪽에서 계속 전문성을 키우고 싶었다. 아니면 주거사업 쪽에서 나는 어떠한 직업적인 목표를 이루고 싶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직업관을 좀 더 강조를 해주거나 직업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관점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양적인 측면을 목표로 언급을 하신 분이라면 이 영양적인 측면으로 계속 가져오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논리가 될 수가 있어요. 즉 어떤 해당 목표에 관계된 역량과 경험이 있어서 내가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뭐 이러한 목표를 세우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해보는 거죠. 특히 LH 공사 지원을 목표로 해서 어떤 과목들을 좀 이수를 했다든지 관련 경험을 쌓아왔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러한 역량 측면으로 접근해서 기술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즉 내가 이러한 역량이 있고 이런 쪽으로 준비를 해왔으니까 이런 목표를 항상 이루고 싶었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직무와 분야에 어떤 일관성 있는 노력을 해왔다라는 부분도 강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LH 사업 기여도 측면으로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즉 LH가 추진하는 어떤 특정 사업이라든지 특정 비전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가 앞서 언급했던 목표를 이루어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현재 LH 공사가 뭐 진행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뭐 도심 정비라든지 뭐 도시 재생이라든지 혹은 주거복지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앞서 언급한 목표를 이루어야 이러한 비전과 사업 성과를 높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LH 공사의 비전과 경영 목표에 좀 더 연결을 시켜서 어떤 로열티를 강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달성 계획인데 자 쉽게 말해서 입사 포부를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다양한 관점으로 내용을 써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직무에 임하는 본인의 노하우나 하우 방법론에 대해서 기술을 해주시면 되세요. 예시를 한번 볼까요? 자 기술 분야인 것 같은데 현장 여건의 변수와 민원 이슈를 수집해서 뭐 지역 주민분들의 만족할 수 있는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나는 보조를 하겠다라고 썼죠. 즉 어떤 직무 분야에 임하는 본인의 노하우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뭐 해당 직무나 분야에 어떠한 방법을 활용하여 어떠한 성과를 내는데 기여하겠다라고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방법을 썼으니까 이번에는 태도적인 측면으로 기술을 해볼 수도 있겠죠. 현장을 조사할 때 뭐 올바른 토지 현황 조사라든지 뭐 제가 따로 있지는 않을게요. 쭉 읽어보시면 고객 지향 태도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 피드백 기록하겠다고 했고, 뭐 적극적인 자세로 현황도 꼼꼼하게 조사하겠다고 했죠. 자, 인턴답게 뭔가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다라는 내용을 기술을 했지만 이거를 그냥 작성한 것이 아니라 LH 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 내용과 버무려서 짬뽕을 시켜서 이야기를 전개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계발 역량 측면으로도 기술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인턴은 계속 배워야 되고 자기계발 역량을 계속 꾸준히 추구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자기계발 역량 측면에서 예를 들어 주택 임대나 뭐 청약 관련 법규 사항들을 상시적으로 뭐 숙지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뭐 시공 관련 법규나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학습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사항들을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겠다. 이런 것들도 좋고요. 혹은 뭐 안전관리 저해 요소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도 뭐 연구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자기계발 측면들도 좋습니다. 본인이 가지신 어떤 적극적인 자세를 직무 내용과 함께 기술을 해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작성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정말 잘 작성한 아주 간지나는 자소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소서를 읽어보시면 첫째 문장에서 LH 인턴 중에 이루고 싶은 목표를 두 가지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제시를 했죠. 그리고 이 목표 역시 어떤가요? LH 공사와 관계된 내용이죠. 자, 이런 식으로 LH 공사 경영이나 사업 목표와 관계된 목표를 언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장을 볼게요. 다음 문장을 보니까 본인의 경험을 기술을 했어요. 주택 관련 복지 사업 안내를 내가 한번 직접 받아봤는데 뭐 이제 내가 불편했던 점 그리고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불편한 점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즉 앞에서 내가 이야기했던 목표를 내가 왜 세웠는가에 대한 대답이 되는 동시에 LH가 진행하는 사업 부분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도 드러내는 일타쌍피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달성 계획을 읽어볼게요. 자, 이것도 보면 첫째, 주거복지 사업 유형과 신청 조건들을 고객의 언어로 쉽게 설명하겠다. 고객을 어떻게 응대하겠다라는 어떤 본인만의 방법론을 강조를 했죠. 그리고 LH 사업에 관계된 내용을 언급을 하니까 이건 누가 봐도 LH 공사에만 특화된 맞춤화된 자소서구나라는 느낌도 받을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자, 역시 뭐 소득 조건이나 부동산 상황들을 파악을 해서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겠다라고 기술을 했어요. 자, 이 역시 보시면 본인이 지원하는 사무 직무에 맞추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LH 사업에 관계된 내용이니 또 LH 자소서답게 보이고 있죠. 자, 이렇게 딱 쓰니까 400자 정도 나오면서도 아주 깔끔하게 잘 읽힙니다. 뭔가 군더더기도 없고 본인이 딱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들만 줄여서 400자 내로 깔끔하게 끝냈어요. 자, 이렇게 전체 예시를 한번 쭉 보았는데 사실 1번 항목만 설명하는데도 지금 시간이 벌써 이렇게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항목도 풀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한 가지 예시를 보여드렸지만 나머지 7가지 예시는 사우치디닷컴에 게시를 해두었고 다른 항목 역시 아주 세세하게 풀이를 하고 예시도 함께 첨부해 드렸습니다. LH 인턴 자소서가 너무 어렵다면 꼭 사우치디닷컴에 방문을 하셔서 예시를 보시면서 한번 영감을 얻으면서 쓰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우치디 매치 엄마왕 노브맨이었습니다.